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국어 기행문을 써요 단원 요상한 노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을 배울지 두 가지의 내용들을 훑어볼게요. 첫 번째 과제에서는 기행문을 읽거나 쓴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기행문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서는 기행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행문이 무엇이고 이 기행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요. 세 번째 과제에서는 여행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 쓰기, 이 중에 기행문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제에서는 마찬가지로 여행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을 쓰는 과정을 실제로 쓰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정리를 단계별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행지 안내장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가지부터 가서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가지에서 배울 내용은 기행문을 읽거나 쓴 경험 이야기하기입니다. 우리 여행을 온 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친구는 다녀와서 내용을 자세히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행을 만약에 다녀와서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사진이나 글로 잘 남겨놓으면 훨씬 더 다녀온 경험을 잘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행문을 쓰면 좋은 점을 알아볼게요.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 들은 것을 글이나 사진으로 남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행문이 바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남긴 기록이죠. 먼저 사진이나 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놓으면 여행 중에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훨씬 더 잘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느꼈던 기분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당시의 경험을 다시 느낄 수도 있겠죠. 기록했던 것을 들추어 보면 당시에 요런 느낌을 받았구나, 여기를 갔었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행문을 쓰면 또는 여행을 다녀와서 기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기행문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먼저 기행문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행문이 뭔지 알아볼게요. 기행문이라는 것은 여정을 기록하고, 여정은 여행의 과정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시간은 몇 시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에요. 견문과 감상이 무엇인지는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기행문은 여정을 기록하고 견문 감상을 쓴 글입니다. 자, 그러면 기행문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아볼게요. 기행문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야 돼요. 여정은 여행의 과정이에요. 자, 예를 들면 다음날 아침에 한라산 백록담에서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봤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시간과 장소가 나타나 있죠. 이렇게 여행의 시간과 장소, 순서를 써놓은 것이 바로 여정인 것이죠. 여정을 쓸 때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주로 활용하겠죠. 다음, 견문은 여행을 하면서 보거나 들은 것이 바로 견문이에요. 그래서 견문을 적을 때는 생생하고 자세히 풀어서 적도록 합니다. 다음, 감상은 여행을 하면서 보거나 들었을 때 자신이 느낀 생각이나 느낌을 바로 감상이라고 해요. 이처럼 기행문에는 여정과 견문, 감상이 들어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음은 이러한 견문, 감상이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기행문 쓰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정이라고 해놓는 게 좋겠네요. 먼저 여정을 쓸 때는 시간과 장소가 잘 드러나게 써야겠죠. 그리고 견문을 쓸 때는 자세히 풀어서 생생하게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감상,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도 함께 쓰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가지로 가서 자, 이번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 쓰기 두 번째, 실제로 기행문 쓰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는지 기억에 남는 내용을 떠올려 봐야겠죠.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경주에 갔었는데 신라의 화려한 유물이 기억에 남았어. 이렇게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 쓸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기행문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요. 친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여행하면서 느꼈던 감상을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쓰는지 보통은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 기행문을 쓰는 장소가 있겠죠. 그 장소를 고른 까닭도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은 기행문을 읽을 사람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행문을 읽을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일반 독자인지 아니면 선생님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행문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이런 것들도 달라지겠죠. 다음은 기행문을 쓰기 위한 자료를 모읍니다. 이 자료는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그 다음 입장권, 쪽지, 기록했던 간단한 메모나 쪽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행문을 쓰면 되겠죠. 자, 기행문의 짜임을 생각하며 경험 정리하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한 내용들과 모은 자료들을 이제 기행문의 짜임에 맞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기행문의 짜임을 알아볼게요. 기행문을 쓸 때는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서 각각의 부분에 다음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쓰면 돼요. 먼저 처음 부분에는 여행의 목적과 까닭, 그리고 여행지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자세한 소개가 아니라 대략적인 소개를 씁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요. 그 다음에 떠날 때 날씨나 교통 상황 이런 것들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주를 떠날 때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막히지 않아서 좋았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음은 중간 부분에는 여정과 견문, 감상을 쓰면 됩니다. 이 여정과 견문, 감상은 자신이 여행지에서 받은 인상 깊은 경험이라든지 또는 이동할 때 겪은 일이나 느낌 또는 여행지에서 새롭게 안 사실 예를 들면 천마총이 신라의 유물이었구나 이렇게 새롭게 안 사실 등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전체 감상을 정리를 해서 쓰고 뭐 이번 여행은 어떤 느낌이었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다짐 이번 여행에서 들었던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달라진 생각 등을 쓰면 돼요. 자, 이렇게 기행문의 짜임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서 각각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리해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짜임에 맞게끔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행문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행문을 쓸 때는 짜임이 잘 드러나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서 쓰고 이 기행문 속에는 사진과 지도 등을 함께 활용해서 넣으면 더 읽는 사람이 생생하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는 글을 이제 다듬어야겠죠. 다듬을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의 깊게 봅니다. 어색한 낱말이 없는지, 더하거나 뺄 내용은 없는지, 단순하거나 지루한 표현은 없는지, 또 이 기행문의 내용이 읽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고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행문을 마무리를 했네요. 이제 다음 과제에서는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어디를 안내할지 알리고 싶은 곳을 떠올려야겠죠. 이때는 뭐 갈만한 곳 또는 위인이나 유물, 문화유산이 있는 곳 또는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는 여행지에서 느꼈던 생각이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떠올려보고 정리를 하면 돼요. 다음은 이렇게 해서 알리고 싶은 곳을 정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모아야겠죠. 자료에는 사진과 기록 또는 책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여행지에 대한 누리집의 여러 가지 자료들, 안내서, TV 프로그램,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모으면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난 다음에는 안내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를 하면 돼요. 안내장에 들어갈 제목, 소개할 곳, 또 알릴 내용 등을 정리를 하고요. 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내장을 만들면 되는데, 만들기 전에 안내장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종이 모양, 한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접은 종이 모양, 이렇게 한번 접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또는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책 모양, 이렇게 각각 필요에 따라서 만들 모양을 정한 다음에는 이제 안내장을 만들면 되겠죠. 안내장을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이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누리집이나 아니면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나 노트북 등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안내장을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안내장 만들기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지에서는 기획문을 읽거나 쓴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기획문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에서는 기획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으로 기획문의 뜻과 기획문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아봤어요. 세 번째 가지에서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기획문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네 번째 가지에서는 실제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기획문을 쓰는 과정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에 남는 내용을 떠올리고, 다음은 기획문 쓸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획문 짜임을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처음, 중간, 끝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문을 쓰는 과정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지에서는 여행지 안내장 만들기 과정을 정리를 해봤죠. 첫 번째, 알리고 싶은 곳을 떠올린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음은 만들 모양을 정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안내장 만들기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획문을 써요 단원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